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학입니다. 예전에 형님들 농카이 문이 활짝 열렸을 때는 비자런 하러 정말 편하게 갔었잖아요. 그냥 도장 팍 그냥 가면은 농카이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밥 먹고 냄비도 사고 USB도 사고 뭐 콘센트도 사고 막 약국도 가고 아무튼 막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물론 가는 건 귀찮지만은 막상 가면은 곧바로 좀 쐬러 갔다 와야지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이 한국 분이 증권회사, 다들 아시죠? 증권회사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자기 신입 때는 너무 재밌었대요. 증권회사 일하는 것이요. 막 어떠한 할머니들, 아줌마들,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딱 봤을 때는 참 돈 없이 생겼는데 갑부야. 엄청나게 주식도 많고 완전 갑 VIP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오면은 그냥 지점장이 뛰어나와, 그 정도로. 그리고 막 증권에서 와가지고 막 울고 짜고 하는 막 그런 분들도 보고. 아무튼 신입 때는 막 너무 재밌었대요. 막 그 증권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고객들이 너무 재밌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번아웃이 찾아오게 됐대요. 왜냐면은 막 이 전화 받으면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괜찮은데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막 전화 와서 욕하고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이게 막 나중에는 막 자기만 찾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다 그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도 처방받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그만뒀어요. 증권회사가 자기의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때, 사실 증권회사는 그게 있어요. 직원들은 주식을 못하게끔 단지 다 해요. 뭐 친척들이들은 친구 이름으로 한다든지 다 주식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은 회사 다닐 때는 안 했대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돈을 배당금 이쪽 투자 쪽으로 넣어놓고 일부 현금은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한국에다가 작은 아파트 하나 놓고 이렇게 하고 라오스로 들어와가지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대요. 그 라오스 이제 비엔티안에서 1년을 살면서 매달 이제 농카이로 비자를 하러 다닌 거예요. 자, 그러던 1년째 되는 날에 매번 들르던 농카이 시내에 한 라오스 로컬 식당이 있대요. 거기가 양도 많이 주고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비엔티안에서 온 사람인데 고향은 시엔쿠아예요. 비엔티안에서 온 라오스 여자가 거기다가 식당을 차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서빙을 하던 여자가 바뀐 거야. 그 새로운 여자가 왔는데 그 새로운 여자가 25살 라오스 여자인 릭이에요. 릭. 그때 이제 릭을 처음 만난 거죠. 같은 고향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죠. 원래 고향에서 알았대요. 그러니까 51살에 우리 이제 한국 분이 25살에 라오스 여성을 만난 거예요. 농카이에서. 근데 식당 근처에 진짜 허름한 한 칸짜리 홍태우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홍태우를 궁금해 하더라고. 저는 이번에 이미 사람들이 홍태우를 많이 영상에다 올려가지고 홍태우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음에는 홍태우를 아예 낱낱이 한번 찍어 드릴게요. 어쨌든 그 방 한 칸짜리 홍태우에서 월세를 내며 이제 살면서 식당에서 일을 했죠. 물론 그 월세는 식당에서 내줬어요. 그래도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좀 더 챙겨줬나 봐요. 그런데 이제 50대에 접어들어 외로움이 극에 달했던 우리
형님 가슴에 이 릭이라는 여성이 거대한 불꽃처럼 다가와가지고 우리 형님이 확 아주 활활 타올랐다 그거예요. 그 우리 형님은 비자론을 하러 갔는데 농카이에서 이제 체류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비엔티 안에 있다는 비엔티아는 홍태우 같은데 아파트먼트에다가 돈을 계속 내고, 비엔티아는 아파트먼트에 있었나 홍태우에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돈을 지불하면서 농카이에서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다가 이제 지내면서 돈을 지불을 했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사이가 뜨거워지니까 여자애가 릭이 말한 거예요. 오빠, 자기는 농카이를 좋아한대요. 자기는 농카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옆에가 라오스니까 좋지만은 자기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거. 시엔쿠아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서 여기 농카이에 있으면 밥을 맨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지금은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더욱더 좋다고, 오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비엔티안에서 1년 동안 라오스어로 공부했지만은 여전히 좀 못하죠. 1년 배웠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또 번역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기를 이용하면서 라오스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엮어가는데 이게 엄청나게 급속도로 둘이 가까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께서 내가 이 여자 책임져야겠다. 내가 홍태우에서 일단 탈출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농카이에서 깔끔한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 9개월 동안 둘이 같이 산 거야. 25살의 여자친구죠. 25살의 여자친구 얻은 것은 정말 행복감에 눈이 멀었다 그거예요. 본인이 행복감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내 통장이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는 줄도 모른 채, 요즘에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니까 막 녹아내린다 그러죠. 이분도 본인의 통장이 막 무서운 속도로 막 녹아내렸다 그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녀의 고향이 시엔쿠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자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오빠, 나중에 우리 늙으면 내 고향 시엔쿠아에 가가지고 같이 살자. 거기 시원하고 좋아. 시엔쿠아라는 데가 되게 커요. 자, 그 달콤한 말에 취해가지고 나는 그녀가 원할 때마다 시엔쿠아 고향집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다 그거예요. 부모님 병원비, 남동생 소형 트럭, 그리고 나중에 함께 살자면 시엔쿠아에, 이게 가장 문제 같아. 나중에 함께 살자면 시엔쿠아에 사들인 땅값과 집 수리비. 이 땅값은 같이 살려는 땅값이고요. 집 수리비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집을 수리하는 보낸 돈이에요. 그래서 둘은 또 농카이하고 비엔티안을 오가며 쓴 데이트 비용까지 합치니까, 왜냐면 이 한국분이 비엔티안에 있으니까, 본인 집이 비엔티안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데이트까지 한 거죠. 이렇게 보니까 정확히 2년 동안 지출한 총 금액이 9,200만 원에 달했대요. 많이 썼네. 9,200만 원이 뭐 엄청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9,200이 몇 개 쓴 거죠. 본인이 나름 투자자잖아요. 증권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의 가치 투자자를 논하던 본인이 그렇게 시엔쿠아의 붉은 흙 속으로 자신의 자산이 묻히고 있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성이 자꾸 돈을 막 많이 요구하는 거야. 돈의 단위가 커질수록 그 25살 처자의 순수했던 미소는 탐욕으로 변해갖고 본인 나이 53세야 이제 모아둔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번 달은 송금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왜냐면 이분은 배당금 투자해가지고 배당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이 자꾸 돈을 많이 요구하니까 원래는 배당금 뺀 나머지 일부 모아놓은 돈,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배당금 그 돈을 빼야 하잖아. 근데 그걸 빼면은 배당금이 나중에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번 달은 송금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얼굴색이 그냥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거 딱 보면 알잖아요. 돈 이번 달엔 좀 해주기 힘들어. 그럼 표정이 완전 솔직히 본인이 황태우에서 고생하던 모습이 안쓰러워가지고 아낌없이 퍼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줄이 마르자 이 여자가 갑자기 CN쿠아 고향집에 뭐 서류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오빠가 사준 돈 보내준 그 땅 있잖아요. 그 땅에 문제가 생겼다 해가지고 잠깐 갔다 온다고. 또 부모님도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라오스로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도 차단당하고 휴대폰 연락 오면 안 받고.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래서 농카에서 한 달을 더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느낌이 왔죠. 그래서 비엔티안에 사는 한국분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떠난 거라고. 그냥 뭐 농카에서 사시든지 비엔티안 들어오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비엔티안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페이스북을 다시 들어가 봤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사준 휴대폰, 최신형 아이폰 휴대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준 목걸이 있는데 그 목걸이를 차고 다른 남자하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참 어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 올렸대요. 태국 사이트에다 올렸나 라오스 카페에다 올렸나 모르겠지만은 그 댓글이 보니까 형님 51살에 25살짜리 만났으면 도둑놈 심보로 대가는 치를 생각이셨죠? 농카의 고향식당 일하며 형태구 살던 애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처지인데 2년에 9,200만 원이면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태운 겁니다. 그 동네 군수 월급보다 많아요. 형님은 그냥 형태구 잘 탈출시켜준 펜션 건축용 ATM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먹을 각오하셨으니 패폭 날립니다. 라오스 시엔쿠항이면 완전 시골 깡촌인데 형님이 준 돈으로 땅 사고 집 지었으면 그 동네에서 재벌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현지 젊은 남친 오토바이 사주고 기름값까지 대줬을 확률이 100%입니다. 농카의 방구석에서 26살 나이차 극복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로맨스 소설 쓰실 때 그 여자는 속으로 고향 남친이랑 통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호구도 이런 상호구가 없나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 형님도 답답하니까 이걸 카페에다가 올렸나 봐요. 카페에다 올렸는데 막 사람들이 막 비난이 막 엄청나게 댓글에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댓글이 아니라 그 자기가 올린 글을 내렸대요. 그래서 삭제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카페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제 차단식으로 되어 있다 그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글을 올렸다가 사람들이 막 댓글 써줬는데 그걸 보기 싫어서 삭제했다고. 그래서 아마 차단당한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은 어쩔 수 없다. 수업료 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는 비엔티안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저께 빈털터리로 라오스에 와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국 남자 이야기 해줬죠. 자, 진웅님, 한국 시간으로 지금 9시 51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짱가 나라리 3바 감사합니다. 민경님 4바 찌리찌리 밭에서 캐캐캐. 그 다음에
경민님, 홍태우, 이분이 홍태우 궁금해하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찍어서 조만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날 되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